퀴즈합니다. 퀴즈. 이 가방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가방이라고 비싸봤자 뭐 500만 원? 500만 원? 힌트를 드리자면 실제 악어 가죽으로 만들었고 이거 보통 악어가 아니에요. 나일강에 서식하는 악어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천만 원? 천만 원? 35만 불 주고 팔린 에르메스 캘리백이었습니다. 소더비에서 이제 경매가 돼서 팔린 거고요. 하나로 약 한 4억 9천만 원이네요. 실제로 지금 그때 소더비에서 팔릴 때부터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설명이 너무 웃겨요. The crocodile skin handbag. 이게 색상도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The mother of pearl white 그리고 reminiscent of a snowy mountain landscape. 이 가방이 snowy mountain이 연상이 된대요. 일단 이름부터가 히말레야 Retourne Kelly 25 굉장히 긴 이름의 이런 가방이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이게 51만 불 주고 6억 7천만 원이죠. 주고 팔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달랐던 게 여기에 다이아가 좀 박혀 있어가지고 더 비쌌다고 하네요. 거의 뭐 집을 손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 되겠습니다. 다들 불경기다 말을 하는데 실상 명품 시장에서는 지금이 완전 럭셔리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여기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코로나 때 살짝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 들어서는 거의 뭐 역대 명품 소비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소비가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리서치에 따르면 이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미국인들한테 이제 신용카드 소비 기준으로 그리고 middle income consumers를 대상으로 이게 연소득으로 한 5만 불에서 125만 불 정도 버는 사람들을 중간소득 소비자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하나로 한 7천에서 1억 5천 연봉 받는 사람들 이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한 결과 이런 항목들의 소비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일단 토탈 그 리테일 소비 자체가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백화점 소비 아니면은 뭐 옷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가구, home furnishings 그리고 computer electronics 뭔가 고관여 소비가 현저히 준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 계층 소비자를 말하는 거고 여기 슬픈 차트 하나가 있어요. 이게 2022년 세계 불평등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The World Inequality Report. 여기에서 가져온 건데 상위 1%가 세계 38%의 부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7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 50% owns just 2% of total wealth. 전 세계에 겨우 2%밖에 안 되는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위 1%가 소유한 자산이 이 차트의 스케일상으로는 지금 표현도 안 될 정도로 여기 off the chart가 돼 있잖아요. 너무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여기 하위 1%랑은 차트에서조차도 같이 공존을 못하는 그런 슬픈 그림이고 이거를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평균이 사라진 시대라고 해요. 이제 평균 실종이라는 소비 트렌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경제적 하위층 같은 경우는 부채가 더 늘어나고 더 안 쓰고 이제 한두 푼이라도 더 아끼자라는 이런 짠테크 이런 게 유행인데 이 동시에 뭐 항상 그렇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경기랑 상관없이 극단적인 소비를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그렇게 평균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정규분포상으로 보면은 여기 중간값이 있고 여기에서 양끝 두 개의 시그마가 여기죠. 지금 이 양극단에 있는 계층의 소비 패턴이 두드러진다는 건데 사실 여기 중간이 95%예요. 그러면은 양끝에 그 5%의 소비 패턴이 가장 크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없어진다는 건 뭘까?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백화점 불황은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명품 사겠다고 새벽까지 백화점 앞에서 줄 서서 산다고 하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 신세계, 현대 이런 메이저 백화점 3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만 봐도 지금 이 시국의 재미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백화점 명품관 말고도 한국에서 줄 서서 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로또입니다. 이게 잠실역 8번 출구에 있다는 로또 판매 매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는다고 해요. 근데 매년 로또 판매액도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2022년부터 국내 이제 복권 판매량을 보면은 총 3.1조. 불경기일수록 로또가 잘 팔린다는 연구가 있는데 뭐 한 이 정도 되면은 실증적인 통계치일지 싶네요. 뜬금없는 뉴스 하나 소개하자면 지난 19일에 있었던 경북 칠곡군에서 한 부장님이 수동으로 찍어주신 이 로또가 직원들에게 나눠줬는데 이들이 각각 12억씩 당첨됐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 보면 왠지 좋아요. 경북 칠곡군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뭐 압구정에서 이런 얘기가 났다던가 한남동에서 누가 찍어줬으면 왠지 그 부장님 압수수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뉴스? 그런 것 같고 일단 명품도 잘 팔리고 복권도 잘 팔리고 있는데 이게 뭔가 가치만
말하면 굉장히 어색한 이 두 시장의 호황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뭐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이제 글로벌 소비 양극화를 보면 더 극단적이긴 합니다. 이 전혀 다른 듯한 두 세상이 어떻게 호황인지 한번 볼게요. 명품에게 리세션 따위는 없다. There's no recession in luxury market. 여기 나오는 디오르, 뭐 에르메스, 벤츠 이들에게 뭐 리세션 따위는 없다. 에르메스한테 불황이 어딨어. 이게 sales booming이라고 하네요. 지금 매출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Hermes defy global slowdown. 불황 그게 뭔데? 요즘 럭셔리 상품 소비자들은 거의 99년도를 방불케 한다. 여기 나오는 기사가 The rich are spending on luxury goods like it's 1999. 이 기사에서 말하는 이 99년도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 미국인들에게는 90년대가 굉장히 특별해요. 특히 90년대 후반 이게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거의 정점을 찍었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어찌 보면 약간 추억 돋는 그런 시절인데 이게 클린턴 재임 당시이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real GDP 인상과 다른 해와의 비교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때가 정말 미국 경제 피크 찍던 그런 리즈 시절입니다. 자, 이 호텔 일단 예뻐요. 이런 호텔 1박 하는데 얼마일까요? 뭐 제가 묵으면 한 50만 원, 60만 원이면 묵지 않을까요? 50만 원, 60만 원? 가격은 3만 유로. 한화로 한 4천만 원대이죠. 그나마 요즘 유로가 좀 쓰레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한창 유로 비쌌을 때는 아마 한화로 한 5천만 원 상당이었을 텐데 아무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미국에만 gat혀있던 이 돈 많은 미국 애들이 이제 파리로 여행을 다들 가서 안 그래도 비싼 이 초호화 호텔들의 1박 비용이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한 5천 불 올렸다고 하고요. 그래도 sold out 됐고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 호텔 경영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가격을 올린 이유가 There's no price resistance. 가격 저항성 그런 거 없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명품계 대표 기업인 이제 루이비통 어닝스콜이 있었는데 걔네 어닝스콜 되게 재밌었어요. 루이비통 하면 사실 웬만한 명품 브랜드들 다 집합된 대형 글로벌 브랜드 기업인데 이제 매출 성장을 보면은 특히 작년 동분기 대비 31% 올랐고요. 그리고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은 유로 환율 덕분에 한 7% 정도 커런시 이펙트로 매출이 상승한 효과도 있었네요. 근데 어닝스콜 때 재밌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너네 what's with the divorce between global economic fundamentals and the resilience of the luxury industry? 야 너네 럭셔리 상품 파는데 요즘 글로벌 경기 다 망가졌는데 타격이 없네? 그 괴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라는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그랬더니 CFO가 쿨하게 현실 직시 대답을 해줍니다. 야 우리 원래 경기랑 상관없어. 럭셔리 시장은 원래 경기에 대한 아무런 시그널링을 주지 않아. 그런 거 반영 없고 우린 어차피 부자들한테 파는 거 걔네는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재밌었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얘네도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어요. 3분기 어닝스에서 판매량만 보면은 전년 대비 이제 매출이 일단 30% 올랐고 영업이익 30% 거의 역대급 실적 발표를 이들도 했는데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하면서 올린 가격에 부담을 느끼기는커녕 사람들이 막 비싸지니까 오히려 더 좋아 하면서 이제 산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인 이 대형 SUV 이제 우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총 4,800대가 나가면서 인기였다고 합니다. 얘 가격이 3억이에요. 3억. 이들은 이제 이해가 안 가요. 불황 이런 거 상관없거든요. 실제로 람보르기니는 올해 상반기가 역사상 가장 잘 팔렸던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까지도 나왔는데 What kind of a year do you think you're going to see next year? We have not seen any slowdown. Solid order bank, which is reaching out already the beginning of the year 2024. We should be fine also for the year 2023. 일단 역대급으로 가장 잘 팔린 상반기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는 불황에 거의 관계가 없고 심지어는 2024년까지 앞으로 한 2년치 부킹 다 됐다. 우리 이제 차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CEO가 인터뷰를 했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5,090대 판매됐고 람보르기니 역사상 가장 잘 팔렸던 상반기 수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람보르기니는 아우디가 홀딩스 컴퍼니예요. 이제 그게 모회사로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이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개별 브랜드 재무 상태를 보면은 매출이 20%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뭐 68 거의 70% 증가를 했죠. 그리고 ROS 같은 경우는 Return on Sales예요. 이게 영업 마진을 말하는 건데 이게 작년 9개월 동안은 22%였던 마진이 올해 거의 30%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게 결국 프라이싱 파워이죠. 이 럭셔리 브랜드만이 할 수 있는 전부 가격만 올려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마진 상승이잖아요. 비교를 해보자면 상대적으로 상업용 비에커 훨씬 더 많고 상대적으로 평균 뭐 저가 어포더블 중산층이 많이 사는 그런 브랜드 라인업을 가진 포드라던가 GM
GM 같은 경우는 영업 마진이 10%밖에 안 돼요. 9% 10% 하거든요. 이런 거 감안하면은 굉장한 경쟁 우위이고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프라이스 일라스티시티가 낮은, 그리고 반대로 뭐 GM, 포드 소비자들은 프라이스 일라스티시티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소비 자체를 안 해버리는, 조금만 가격 올려도.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마진이 높고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 가격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price inelasticity까지 보유했다면 거의 무적의 럭셔리 상품이다. 워낙 단독 브랜드로서 이제 굳건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최근에 포르쉐가 그 볼kswagen에서 스피노프 하다시피 모 회사에서 떼어내가지고 단독으로 상장시켰던 것처럼 람보르기니도 아우디에서 떼어내서 단독으로 IPO 시킬 거다라는 루머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벌써 하는 말이 15 billion valuation? 그거 완전히 entirely justifiable 하다 라면서 CEO가 심지어는 it could be even higher given the margins. 우리 마진 이 정도 나오고 차 판매 이미 다 풀부킹 됐는데 그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 그래서 기업가치 20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고요. 포르쉐도 상장 당시에 기업가치 논란이 좀 있었는데 막상 상장하고 나니까 실제로 9월 상장 이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여기 주가 보라색으로 보이는 주가 추이입니다. 모 회사인 그 폭스와겐이랑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죠. 명품에도 티어가 있어요. 거기에 거의 왕자급으로 앉아있는 게 넘사벽 명품 에르메스입니다. 앞에서 퀴즈 나왔던 그 가방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 근데 이들도 재무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에르메스 또한 3분기에 역대급 실적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동분기 대비예요. 매출 32% 올랐고 이런 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토tal 레베뉴를 보면 되는데 여기 Q3 그리고 작년 동분기 대비 32% 올랐고 영업 마진이야 원래도 안 그래도 한 40%대로 거의 뭐 거저먹기로 유명한 기업인데 또 연도별로 봐도 보시다시피 불황의 매출 성장은 전혀 문제가 없는 에르메스입니다. 얘네야말로 사실 그 꿀 업종이죠. 꿀 업종. 이런 상품들은 원가는 가격 대비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고 그나마 비용이 드는 거라고 하면은 뭐 세일즈 앤 마케팅 그런 비용들이 제일 크게 들 텐데 그거조차도 자기들 브랜딩 사수하려고 막 비싼 모델 이런 거 쓰는 거 말고는 비용 나갈 것도 딱히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남겨먹고도 내년 1월에는 10% 더 올린다 하면서 에르메스 CFO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버킨백이라고 하죠. 이 시리즈에서도 가장 싼 게 있어요. 가장 싼 게 한 940만 원, 한 7,000불짜리가 있는데 이걸 내년에 8,000불로 올린다고 합니다. 뭐 1,000만 원 정도 높여서 팔아도 뭐 그래봤자 없어서 못 파니까요. 매출 이익률을 볼게요. 70%죠. 70% gross margin인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원가가 진짜 터무니없이 싼지 가격 대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operating income in percent of sales 이게 영업 마진인데 영업 마진이 무려 40%나 됩니다. 얘네들은 영업 마진 올리는 거 너무 쉬워요. 그냥 가격 올리면 되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남겨먹는 건지. 실제로 2020년에서 21년 사이 이제 메이저 상품들 가격 증가분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게 이번에 나왔던 이 operating income 영업 마진 수치였습니다. 32%에서 영업 마진이 39%가 된 비결이고요. 그런데 내년 가격 인상 또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크게 뭐 마케팅 비용 태우지 않는 이상 영업 마진 40%대 당첨이네요. 당첨. 심지어 순이익 마진도 27%, 올해는 한 30%까지도 예상이 되는 에르메스입니다. 주가 차원에서도 보면은 올 초에 700유로였는데 지금 한 697? 거의 변함이 없어요. 증시는 전체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 얘네들은 타격도 안 받았고 그리고 LVMH랑 비교를 했을 때는 주가 배수 거의 2배죠. 2배. 요즘 증시의 주가 배수 아직 40배수라는 거는 얘네가 정말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대변해주는 수치 중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뭐 럭셔리 명품 브랜드가 잘 팔리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 잘 팔린다던 로또 업계도 굉장히 나름 호황인데 미국 로또 파워볼에서 최근 역대급 1등 상금액이 나왔는데 한 20억 달러까지 갔었죠. 이번에 미국에서 로또 판매액이 엄청 올랐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상금이 오르고 관심이 쏠린 것 자체가 미국 로또 이 파워볼이라는 게 훨씬 더 어려워져서인데 미국 파워볼은 2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한국 로또보다 한 36배가 더 어려운 거네요. 당첨 확률이. 그래서 기본 몇 달은 1등이 안 나오는 게 미국 파워볼인데 판매된 금액이 지난 2019년도 대비 최근에 훨씬 더 높아진 게 보이는데 복권 상품들이 더 인기가 많아졌다는 거고 실제로 작년에 미국인들이 총 $105 billion 로또에 썼대요. 이 금액이 미국 성인들이 1년에 320불씩 샀다는 거니까 그 정도로 많이 팔렸다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로또를 사냐라고 이제 미국을 한번 보면은 주로 저소득 집단에서 좀 더
도드라지게 이 매출이 증가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Lottery on your block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특정 지역에 로또를 파는 곳이 어떻게 분포됐는가를 보여주는 이 매핑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평균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소매점들이 더 많은 게 보이죠. 우리의 장바구니에도 슬픈 변화가 찾아왔어요. 오레오즈를 봅시다. 같은 오레오즈인데 오리지널 5불 99, 오레오 PB 상품 2불 99. 뭐 살래요? 최근에 뭐 월마트, 타겟, 크로거스, 뭐 코스트코 같은 미국 리테일러들이 이번 분기 어닝스콜 때 하나같이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급격하게 바뀐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들 매출 구성에 있어서도 이제 PB 상품들의 점유율, 성장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올해 그 트레이더 조즈 같은 경우는 매출의 한 60%, 코스트코는 매출의 한 34%가 PB 상품 매출이었다고 해요. 사실 마지막으로 이 정도로 PB 상품이 이렇게 활약했던 시기가 지난 금융위기 2008년 9년이었거든요. 돈 아까우니까 그냥 다들 소비 심리가 그냥 싼 거 사야지 라고 바뀐 것 같아요. 이제 CPI 같은 종합 물가지수나 뭐 8%니 10%니 이런 식이지 사실 우리가 진짜 체감하는 미국인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정말 슈퍼만 가면 20% 3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브랜드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그냥 3불 5불 아낄 수 있는 PB 상품 집어드는 게 대세인 듯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불경기랑 상관없이 항상 PB 상품 집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쓰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쓰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은데 처음에 봤던 차트보다 좀 더 극단적인 이 수치를 보자면은 상위 0.0001%의 사람이 이 세상 속 부우 중에서 한 6.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 50%가 보유하고 있는 게 세상 전체 부의 2%밖에 안 되는 게 보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이게 웰스의 자산 분포이다 보니까 이 격차가 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양극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을 때마다 항상 뭔 일이 크게 터졌거든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혁명이 있었어요. 뭐 프렌치 레볼루션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 이런 것도 있었고 칼 마르크스가 항상 하는 그 뭐 프롤레타리아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혁명을 할 거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원래 이렇게 사회적인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이게 뭔가 시스템적인 리셋 버튼이 한번 좀 눌러져야 돼서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형태가 보이는데 그 리셋의 형태가 주로 혁명이라던가 전쟁이라던가 전염병의 형태로 찾아와서 사람들을 좀 다 리셋시키고 진정시키고 그리고 또 살만해지면 다시 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다시 리셋 또 양극화 리셋 양극화 뭐 이렇게 무한반복인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가 싶더니 결국 또 이번 코로나가 리셋하는 건가? 라고 싶었는데 뭐 그러기는커녕 이번 플레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극단의 부가 더 쏠리게 됐던 것 같고 제 생각이지만 작년만 보더라도 한창 핫했던 이 밈스톡 열풍이나 이런 게임스탑 사태조차도 저는 일종의 혁명이었다고 봐요. 약간 Reddit Revolution? 금융계 혁명이었죠. 코로나 이후로 이어졌었던 뭐 주식 붐, 크립토 붐, 뭐 온갖 자산군에 걸쳤던 이런 붐 버블조차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부자를 좀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오히려 계층 격차가 더 커져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여기 실제로 Wealth Growth 이 차트만 보더라도 2020년부터 쏠린 부의 증가치조차도 보면은 이거조차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장 최상위 계층이 가장 많은 부의 증식이 있었고 뭐 밑에는 해봤자 뭐 거의 차이가 없죠. 다른 기관들 대비. 이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인류사에 있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 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 이런 양극화를 어떤 이 디자스터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점점 모든 현상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니까요.